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강남 3구에서 전고점을 뛰어넘는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과 거래가가 동반 상승하며 매매 시장에 온기가 퍼지자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달 연속 3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분양시장이 일부 입지가 좋거나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내세운 단지들 위주로 풀리는 모양새입니다.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와 부산 남구 대연 3구역에 각각 2만 1,000개와 1만 8천 개의 청약 통장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주변 지역에 서울 강남구 코엑스의 2배가 넘는 복합시설단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자족 기능이 부족한 배드타운이란 비판을 받아온 위례 신도시가 복정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으로 첨단 자족 도시로 변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 참 꿈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또 저 같은 월급쟁이들은 정말 꿈을 꾸지만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매달 월급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또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값 나가고 공과금 나가고 다 나가고 나면 또 남는 돈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하지만 젊을 때는 어떻게 이 월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더라도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노년기일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 퇴직하고 나서 내가 받는 월급이 없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말에 더더욱 좀 마음이 가실 텐데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겁니다. 오늘 그 노하우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언제든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고민 나누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는 서울 지역에 정말 많은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비가 조금은 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얼른 싹 거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도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대한민국을 이제 보면요. 이 대한민국 국민의 이 부의 한 70% 정도가 이 부동산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는 약간 틀리죠. 다른 나라 쪽은 이제 다른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쪽이라던가 주식 이런 쪽으로 좀 이제 부의 자산이 좀 이렇게 좀 넓게 좀 퍼져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 부의 70% 정도가 이제 부동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지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보통 이 부동산을 한 2-3번 정도 이렇게 거래를 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2-3번이 또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갈아타기를 할 때 아니면 매수를 할 때 이제 고민들이 또 상당히 또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제가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아니면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투자에 대한 고민, 아니면 우리가 또 이제 부동산은 이제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세테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세금에 대한 고민도 괜찮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부동산에 내 자산이 정말 많이 좀 들어가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나라죠. 그러다 보니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은 누구나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또 여러분의 고민들 만나보고 또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좀 전문가와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또 정창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분들 도움 받으실 수 있는지 대표님 자세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 세미나는요, 이제 소액 투자와 이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금 이 아파트 이제 서울 같은 경우나 이제 수도권에 이제 입지가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이제 분양 시장도 상당히 지금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서두에 이제 뉴스에 좀 나왔듯이 지금 뭐 청량리 7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2만 1,000개 정도의 청약 통장이 또 모였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좀 화랑을 띠면서 근데 이제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분양받기가 조금 어렵죠. 예, 아무래도 좀 이제 가점도 좀 되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추천제 물량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요. 예, 당첨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죠. 워낙 또 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일단은 이제 소액으로 좀 묻어놓고요. 예, 소액으로 묻어놓고 나중에 이게 아파트를 이제 바르려는 이런 소액 투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액으로 이제 묻어놓고는 싶은데 어떤 지역에 또 어떤 입지에 또 어떤 식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여유자금 한 1억 정도로 도심에, 예, 입지가 좋은 도심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좀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제 소액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예, 목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니라 이제는 서울의 새 아파트 얻기입니다. 그만큼 어려워져서 또 새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길게 투자하더라도 내가 어딘가를 좀 선점해서 먼저 소액 투자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자리입니다. 무료 세미나지만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장승백이역 근처에 네, 신동아 리버파크 26평형 매입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제 아들이 직장이 여의도라 아, 현재는 김포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출퇴근 시간이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돼 걸리고 어, 힘들어서 여의도 근처로 이사할 집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네. 장승백이역 앞에 있는 신동아 리버파크를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여의도까지는 마을버스 타고 환승하면 15분이면 되겠더라고요. 네, 가깝죠. 네. 또 앞으로 여의도까지 경전철이 또 생긴다고도 하는데 네. 전세는 4, 5억 선이고 네. 매매가는 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대출을 받아서 매입하는 건 어떤지 여쭤보고 알겠습니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우리 아드님의 내 집 마련을 아버님께서 대신 연락 주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의 향후 전망 한번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늘 잘 아드님이 듣고 또 있습니다. 김포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하시려면 상당히 힘드시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지금 신동아 리버파크죠. 예. 예, 신동아 리버파크 지금 아파트 보고 계시는데 이거를 지금 매입을 해야 될지 이게 지금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자, 이 신동아 리버파크 보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 주변 지역을 한번 보시면 여기 장승백이역 근처하고 이 노량진역 사이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에요. 여기가. 예. 지금 이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요. 이 입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서열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자, 근데 우리가 이 뉴타운 중에서는 가장 대장주가 이제 한남 뉴타운이고요. 예.
한남 뉴타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호도가 높은 데가 노량진 뉴타운이에요. 예. 자, 왜 그러냐? 이 노량진 일대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의도가 인접해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 장승배기역 7호선이라던가 9호선 이용하면 또 이제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예, 강남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7호선, 9호선이요. 네. 예, 거기에다가 이 노량진역 앞에가 지금 1호선, 9호선 지금 환승역세권인데 1호선 타면 또 이제 이 중구라던가 아니면 용산, 종로 같은 예, 종로구 같은 여기 이런 또 도심 쪽으로 또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량진 같은 경우는요, 서울의 이제 3도심으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3도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3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노량진 뉴타운이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지금 한남 뉴타운 다음으로 높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게 신동아 리버파크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노량진 뉴타운을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자, 우리가 자, 이런 거죠. 내가 이 지금 노량진 뉴타운에 투자를 하려면 일단은 최소한 현찰로 15억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근데 투자 금액이 너무 높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여기가 노량진 뉴타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남 뉴타운 다음으로 이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럼 노량진 뉴타운을 투자를 못하면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대장주의 투자 여력이 안 되면 그 인근 지역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 노량진 뉴타운이 여기에 있는데 이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8개 구역 중에 뭐 4구역, 6구역, 8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관리처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자, 이 노량진 뉴타운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여기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바로 옆에 지금 신동아 아파트가 지금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따라서 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대장주에 못 가면 대장주 바로 인접 지역에서 내가 이 대장주가 올라가는 거를 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6평형 지금 노량진 입지치고 이렇게 좀 3도심과의 접근성이 좋고 강남이라던가 여의도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26평형대가 지금 8억 정도다? 그러면 사실은 가격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요 일대가 지금 아직 노량진 뉴타운이 아직은 새 아파트가 안 들어왔지만 여기가 앞으로 2030년도까지 해서 30년도까지 여기가 약 한 10,000세대 정도가 이제 아파트가 입주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쪽에 어떻게 보면 주거 선호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다가 신동아 리버파크 뒤에 최근에 여기에 지금 모아타운 또 지정이 됐어요. 모아타운 지정이.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또 소액 투자자들 또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신동아 리버파크 그냥 전세로 가지 마시고요. 네. 약간 대출 받더라도 이번에 그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충분히 지금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신동아 리버파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얘는 앞으로 또 리모델링이 또 가능한 아파트예요. 좀 연식이 좀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얘는 또 앞으로 또 리모델링에 대한 호재도 있는 또 아파트니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26평형 8억 정도다. 예, 충분히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아, 예. 예, 이번에 매수하세요. 예, 네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드님께 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으로도 충분히 시세 차익 노릴 수 있는 가격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전세 거주보다는 내 집 마련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02-2638-3974번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저는 어떤 부동산 좀 고민 예, 가지고 계세요? 분당 구미동 까치마을에 네. 저기 2021년 5월에 21평을 지금 8억 1천에 매입을 해갖고 네. 지금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나중에 재건축하는 거를 이제 보고. 근데 작년에는 그래도 9억 3천까지 오르더니 올해 8억 3천으로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알겠습니다. 궁금해갖고 전화드렸어요. 네, 마음고생이 조금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분당의 이 까치마을 아파트를 좀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고 매수한 예. 금액까지 조금 다다르자 마음이 조금 급해지신 것 같아요. 까치마을 몇 네. 단지를 좀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까치마을 몇 단지 아파트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1단지예요. 1단지 아파트 21평형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예. 이걸 좀 계속 투자 목적으로 가져가 봐도 괜찮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네,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까치마을 1단지 매수하셨는데 네. 근데 매수한 거의 지금 시세가 지금 매수한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그렇죠? 똑같아요. 비슷해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까치마을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까치대우 롯데 성경 아파트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1단지가 있고 예, 그다음에 아래쪽에 2단지, 그다음에 3단지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금역이랑 좀 가깝잖아요. 그죠? 네. 네. 예, 지금 그렇죠. 미금역이랑 가까워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바로 이제 위쪽으로는 바로 이제 판교가 이제 가까이 있고요. 그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신분당선 이용해서 또 강남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그죠? 예. 좋아요. 예, 예. 예. 거기는.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좀 오를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아, 그래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 네. 자, 우리가 이제 분당이라던가 이런 데가 지금 이제 1기 신도시잖아요. 그죠? 네, 네. 1기 신도시인데 1기 신도시면 이제 거의 뭐 입주한 지 이제 다 이제 30년 차가 돼 가니까. 그죠? 예.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라던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네.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분당 신도시 내에서도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좋은 단지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좋으려면 기존에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예, 네.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예. 아무래도 우리가 기존에 용적률이 높은 단지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 분양분이 적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지겠고, 그다음에 네, 용적률이 낮은 단지들은 이제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게 되니까 사업성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 사업성이라는 건 또 우리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하고 또 연관이 돼 있는 거고요. 네. 자, 근데 여기 지금 이 까치마을 1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건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재건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요. 분당 신도시 내에서요. 네. 예, 분당이 평균적으로 보통 한 180% 정도 용적률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분당 신도시가 평균 용적률이 한 180%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얘는 146%예요. 아, 어때요? 분당 신도시 내에서요. 용적률이요. 가장 낮은 단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상당히 좋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단지예요. 네. 예, 그러니까 향후에 재건축이 되면 네. 예, 저 재건축이 이제 본계도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가격은 좀 올라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네. 최근에 이제 1기 신도시들이 이제 일산, 중동, 평촌, 삼본, 분당 여기 이제 5개 신도시가 이제 1기 신도시인데 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네. 여기에 좀 있으면 이제 이 1기 신도시들을 위해서 아마 1기 신도시 특별법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예,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번에도 이제 그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도 이제 부동산 이 부동산 쪽은 이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도 나왔는데 올해 안에 아마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거는요. 1기 신도시의 재생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어떤 혜택이 있냐면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면제. 예, 재건축 들어갈 때. 예. 네. 자, 그다음에 용적률도 상향. 이런 혜택이 주어질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기 신도시들이 이제 재건축이라던가 리모델링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면 당연히 또 추가적으로 또 이제 투자자들이 또 이 유입이 된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네. 어찌 됐든 지금 뭐 21년도에 매입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사실 내가 지금 뭐 취득세 내고 뭐 하고 하면은 지금 이제 뭐 거래 비용 든 거 하면은 사실은 지금은
거의 뭐 시세 내가 산 가격하고 좀 비슷한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지금 까치마을 1단지는 정리해드리면 까치마을 1단지 같은 경우는 분당 신도시 내에서도 가장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좋고 그다음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올해 안에 지금 이제 제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1기 신도시들이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 이제 추진이 되면서 투자자들 유입이 이제 가속화되겠죠. 네. 예, 이해되시죠? 네, 네. 예, 그래서 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좀 예, 편안하게 좀 더 그냥 보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은 조금 마음고생 하셨겠지만 지금부터는 좀 편안하게 보유 계획 세우셔도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전문가의 시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방송 보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니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다음에 해야지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요즘에는 저희 방송 통해서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냥 은행에 돈을 두기엔 좀 아까운데 소액 투자로 접근하기가 부동산 시장 조금 무서워요. 이렇게 고민 상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성공하실 수 있도록 이 소액 투자에도 원칙이 있다는 내용을 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정창래 대표께서 전해주실 텐데요. 바로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상담 요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액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소액 투자를 할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3개의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3개의 원칙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액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요, 먼저 이제 개발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 지역은요, 소액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뭐 모아타운 움직임이 있다. 아니면은 동의서를 진구를 한다. 이런 벌써 가격이 크게 올라버린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가격이 오르는 건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아파트로 개발이 돼야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예, 가격이 오르는 건요.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예, 높아지면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개발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지역들은요, 소액 투자가 불가능한 거예요. 소액 투자가.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지정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예, 최근에 2년 동안 서울 도심에서도 신속이라던가 모아타운이라던가 벌써 한 130개 정도가 벌써 지정이 됐어요. 예, 130개 정도가. 이게 왜 그러냐? 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서울 도심에 신규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정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정비 사업을. 예, 정비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금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 도심의 아파트 공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지금 정비 사업지로 지금 지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지정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다가셔야 되냐면요. 투자에 대한 판단이 빨라야 됩니다. 예, 예전같이 좀 머뭇거리는 순간 또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또 가격이 확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 좀 이제 약간 어떤 지역을 이제 보고 있다가 그 지역을 좀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니면 동의서 진구가 들어가면서 또 소액으로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투자에 대한 판단이 좀 빨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투자에 대한 판단이 빨라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제 신경 쓰셔야 될 어떤 거를 많이 걱정을 하시냐면 그럼 어떤 지역이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지역에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역에 해야 하나, 어떤 입지에 해야 하나.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투자했는데 이거 지정이 안 되면 어떡해? 그죠? 예,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데 그럼 어떤 지역을 내가 선점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역에 만약에 지정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이제 투자 방법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자, 선점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오르는 건 기대감이에요. 가격이 오르는 건. 아파트로 개발이 돼서 가격 오르는 거 아니에요. 예, 가격이 오르는 건 기대감이죠. 가격이 오르는 건. 자, 그 다음에 개발 초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좋습니다. 예, 가장 수익률이 좋아요. 수익률이 가장 좋아요. 즉 어떤 거냐? 보통 어떤 지역에 1억 투자가 어떤 개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바로 3억 투자가 돼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수익률 자체가 거의 지금 200% 정도잖아요. 근데 3억 투자가 6억 될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개발 초기에 들어가야 내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후보지나 이제 구역 지정 이후에는 또 상당 기간 가격이 안 올라요. 왜?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보합세를 띨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액 투자 원칙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선점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선점하지 않으면 소액 투자가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런데 자, 그럼 선점하는 건 알겠어요. 예, 선점하는 거 알겠는데 내가 선점했다가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되면 어떡하지? 예, 이런 또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시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아라든가 신속이라든가 지정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자, 빠른데, 자, 우리가 어떤 지역을 봤을 때 A라는 지역이 뭐 모아라든가 신속이라든가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책 옆에 있는 B라는 지역을 보니까 아직 여기는 미지정 상태예요. 미지정 상태. 예, 아직 때가 안 묻은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근데 A라는 지역은 이제 지정이 돼버렸으니까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겠죠. 근데 옆에 B라는 지역을 보니까 A라는 지역과 입지가 비슷하거나 따져보니까는 뭐 사업성도 좋거나,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다라는 거는 이런 지역에서는 뭐 이제 빌라 비율이 낮은 거겠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저층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빌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조합원 수가 좀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빌라 비율이 낮은 지역은 조합원 수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적다라는 건 당연히 사업성과 연관이 있는 거죠. 자, 아니면 지정된 A라는 지역보다 B라는 지역이 노후도가 높거나, 예, 이런 지역들은 100% 지정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시각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이런 지역들 위주로 이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거죠. 예전에는 막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지역이 될지를 이 지역이 될지 모르고 이 지역이 될지도 모르고 이랬지만 최근에 지정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지정된 지역의 인근 지역을 봐서 요런 어떻게 보면 지정된 지역보다 더 사업성이 좋거나 노후도가 높거나 아니면 조합원 비율이 낮거나 이런 지역을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개발이 안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그런 지역을 쉽게 더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지정된 인근 지역을 보셔야 되고 인근 지역에 사업성이 좋거나 아니면 조합원 비율이 낮거나 아니면은 노후도가 높거나 이런 때가 묻지 않은 지역을 선점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어떻게 보면 실패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입지입니다. 예. 우리가 지정된다고 해서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자, 어떤 의미냐? 투자한 지역에 입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 투자한 지역에. 자, 우리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는데 그 지역에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지역이면 내가 만약에 이게 개발이 되면 그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이면 내가 그만큼 시세 차익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이왕이면 좀 좋은 입지, 예, 좋은 입지에 좀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입지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누릴 수 있는 시세 차익이 틀려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왜 강조해 드리냐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변 지역, 예,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지역에 많이 투자하시거든요. 주변 지역에. 왜? 다른 지역을 잘 모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내가 잘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편하려고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지역 투자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입지적인 여건을 따져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당연히 시세 차익이 크니까 사업 속도도 빠르죠. 우리가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은 어때요? 시세 차익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소액 투자 3원칙, 예, 입지가 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첫 번째 선점하셔야 되고요. 네, 선점하셔야 되고 우리가 리스크가 거의 없는 지역에 또 선점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지역이 아직 서울 도심에는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후 2시에 오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약간 좀 맛배기만 보여드린 겁니다. 예, 맛배기만 보여드린 거고요.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서울 도심에 한 1억 전후로 해서 소액으로 도심에 좀 투자를 해서 이런 그 리스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선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지가 좋은 지역에 1억 전후로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방법론적인 거, 그 다음에 지역적인 설명,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더 설명을 제가 드릴 테니까요. 예, 소액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예,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소액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중요한 전제가 있죠. 이 소액 투자, 큰 돈이 아닌 돈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조금 더 자세한 계획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바로 내일 진행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정창 대표와 함께 만나서 그 계획들 세세하게 하나하나 좀 짜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 텐데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조금 여유 자금이 한 1억 있는 거 가지고 네, 모아타운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제가 한 2년 전에 동호암동에다가 아들 이름으로 네, 1억 5천 정도 투자를 했어요. 네, 재개발이 된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게 좀 더블 정도로 올랐거든요. 아, 그래서, 예, 이번에 좀 이런 모아타운 이런데 혹시나 1억 가지고 네. 어디 투자할 곳이 없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아드님의 투자는 성공적이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한 번 더 좀 투자를 성공해 볼 수 있을지 대표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동암동 쪽에 해놓으셨다고요? 네네. 예. 그 동암동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이제 고도 제한 완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네. 동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 설명회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동암 3구역 같은 경우는 신속으로도 이제 후보지로 이제 신청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좀 많이 지금 올랐죠, 그렇죠? 네네. 예, 지금 뭐 구역 지정은 된 건 아니지만 이런 뭐 주민 설명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신속 통합 계획을 한번 신청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기대감- 그래서 가격이 기- 많이 딱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네네.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소액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 먼저 선점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여유 자금 한 1억 정도로 지금 이제 투자를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일단 네.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겠죠, 이제는. 네, 예. 용산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예. 소액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예. 예. 좀 자, 그 그러면 제가 하나 이제 주변적으로. 지역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네. 여기 그 청량리역 일대거든요. 예. 청량이요? 예, 청량리역. 예. 네. 청량리에 지금 엄청 많이 그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비쌀 텐데. 네. 오늘도 아까 그 뉴스에 나왔듯이 청량리 7구역 1번에 일반 분양 들어갔는데요. 예, 청약 통장 2만 1,000개 모였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청량리 같은 경우가 지금 핫하죠, 요즘. 그죠? 예.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어떤 지역에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지역적인 성장이 또 이루어지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더 가격이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 청량역 같은 경우는 서울 도심에서는요, 강남에서는 앞으로 삼성역 일대가 이제 가장 이제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강북에서는 청량역 청량리. 일대가 앞으로 가장 이제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이에요. 네네.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청량역이 비싸가지고. 11개 노선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먼저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역이죠. 예. 자, 그런데 이 뒤편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전농답심리 뉴타운이거든요. 이쪽이. 예, 청량리역과 배후 주거 지역이 전농답심리 뉴타운이에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내가 비교를 해서 어떻게 보면 더 가성비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아주 쉽거든요. 예, 아까 제가 이제 세미나 때 아까 이제 강의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을 비교를 해서 그 지정된 지역보다 지금 아직 미지정된 지역이 사업성이 좋거나 노후도가 더 높거나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렇죠. 예,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요. 여기 중간에 레미안 위브라고 있어요. 요 레미안 위브는 이제 벌써 이제 전동답시 뉴타운으로 이제 개발이 된 거죠. 얘는 이제 벌써 이제 9년차 아파트입니다. 예. 그런데 요 레미안 위브 우측을 보면요. 제가 다른 이제 이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해드릴게요. 옆에 이제 네네. 간대메 공원 쪽, 이 레미안 위브 바로 위쪽이 작년 말에요. 네. 작년 말에 여기가 신속통합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작년 말에. 자, 그러니까는 레미안 위브 좌측은 작년 말에 신속통합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여기 우측을 보면요. 우측은 아직 미지정 상태예요. 아, 그래요? 예. 자, 근데 입지는요. 네. 작년에 이제 신청이 이제 신도통합계 선정이 된 지역은 여기 앞에 신담역이 가깝거든요. 근데 신담역이 2호선 지선이죠. 그렇죠? 네네네네. 근데 여기 그 아직 미지정된 일대는 요 답심리 일대는 여기는 5호선 답심리역 역세권이에요. 네. 그럼 2호선 지선보다는 사실 5호선이 좀 더 낫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예. 네. 자, 그리고 둘 다요. 둘 다 네. 평지예요. 평지. 네. 둘 다 구릉지가 둘 다 평지입니다. 아, 네네네. 자, 그런데 여기에 차이점이 뭐냐? 요 먼저 지정이 된 여기 그 간대메 공원 쪽, 그러니까 답심리동 일대 간대메 공원 쪽은 이쪽은요. 좀 빌라 비율이 높아요. 네, 맞아요. 네. 예, 빌라 비율이 높은데 요 그 답심리역 아래 요 레미안 유브 아래쪽 같은 여기는 빌라들이 거의 없어요. 아, 네. 빌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조합원 수가 적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그러니까 빌라들이 적은 지역은 조합원 수가 좀 적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자, 거기다가 노후도는요. 노후도는 이미 지정이 된 이쪽 라인보다는 이쪽이 아직 미지정된 이쪽이 노후도가 훨씬 높아요. 네.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지정된 지역보다 노후도도 높고 빌라 비율도 낮다라는 거는요. 여기도 앞으로 지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네. 여기가 아직은 때가 안 묻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 여유자금 한 1억 정도 있으시면요. 네. 아마 여기가 1억으로는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한 1억 초반대는 아마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여기 빼고는 지금 주변이 다 되고 있다는 거죠. 주변이. 그러니까 돈 찍어서 사실 굉장히 이게 할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네. 예, 근데 여기가 입지도 좋고 또 청량리 배후 주거 지역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지정된 지역보다 이 지금 제가 알려드린 지역이 노후도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더 좋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이제 선점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한 1억 한 초반대 정도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거든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미안 네, 위브하고 감사합니다. 답신리 파크자이 중간에 예, 이쪽으로 좀 네. 알아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청량리 지역에는 너무 가격이 올라서 투자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고민을 좀 갖고 계셨겠지만 아직 소액 투자할 지역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말씀 주신 지역 꼭 임장 활동 해보시고 좋은 물건 만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그 2018년도에 네, 그 대표님이랑 그 신사동 사무실에서 그 1대1로 상담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그 전세로 신혼집을 갈까 대출을 조금 받아서 아파트를 살까 네, 그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상계 주공 9단지 아, 그 사라고 추천을 받으셨었는데 네. 받았는데 그때가 21평형이 이제 매입가가 3억 2천이고 지금 시세가 한 5억 2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 뭐 재건축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이거를 그 계속 그 가지고 있어야 될지 팔아야 알겠습니다. 될지. 네. 5년 전에 대표님을 만나서 추천받아서 샀던 그 물건이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거주하고 예. 계시는 지금 말씀 주신 상계 주공 9단지 아파트 계속 좀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지금쯤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할지 대표님이 아마 뿌듯하실 것 같은데 한번 또 도움 받아보죠.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랑 한 4년 전인가 그럼 5년 전에 저랑 상담을 하신 분이네요. 예, 예. 어떻게 여기 잘 살고 계십니까? 예, 그럼요.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상계주공 9단지 갖고 계시죠? 그렇죠? 예.
상계주공 9단지 갖고 계시는데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정도는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3년 정도 보유하셨다가 예. 그때는 좀 매도하고 갈아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좀 결론부터 내드리고요. 이 네. 결론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예. 자, 상계주공 9단지라던가 뭐 상계 10단지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일단 첫 번째로 다 지금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역이고 뭐 이제 상계주공들 보면 이제 단지들마다 최근에 이제 안전진단 통과하고 뭐 이렇게 지금 재건축에 대한 사업 진행을 지금 이제 단지들마다 다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또 이제 상계주공 9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기는 예비 안전진단은 통과를 한 대예요. 그죠? 예. 예, 예비 안전진단 통과를 했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격이 오르는 거는요. 가격이 오르는 건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네. 여기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는 기대감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은 좀 더 오를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요 일대 같은 경우가 지금 노원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어찌됐든 서울 도심 내에서도 지금 21평형짜리가 5억대다? 그럼 싼 거예요, 사실은.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특례 보금자료론 같은 경우는 9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고정금리 대출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이 좀 줄겠죠. 그죠? 예. 예, 요즘같이 이제 금리가 높을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네. 실수요자들이, 그러니까 9억 이하의 아파트를 보는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에 가격이 오르려면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면서 플러스 여기에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여기는 지금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지역이면서 앞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예, 네.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격이 좀 더 오를 거는 같은데요. 사실 여기 네. 지금 상계주공 9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네. 21평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금 작년 초 이럴 때는 뭐 7억 이상까지 또 거래가 됐던 지역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고점까지는 갈 거는 같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보유하시고요. 자, 네. 그런데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지. 우리가 사실 이 상계주공 9단지는요. 네.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좀 낮아요. 음. 예, 사업성은 좀 낮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계주공 9단지가 제 기억으로는 용적률이 200%가 넘어가요. 네. 용적률이 200%가 넘어간다는 건 사실은 재건축을 이제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업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예, 기존의 용적률이 좀 높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은 오를 수는 있지만 사업성을 놓고 보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아주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예, 9단지는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 3년 정도는 어찌됐든 가격이 좀 더 오를 여지가 있으니까, 예, 네. 있으니까는 보유하셨다가요. 네. 하셨다가 2, 3년 있다가, 네. 예, 이때는 좀 매도하고 뭐 도심으로 갈아타시든가, 그죠? 네. 예, 도심으로 갈아타시든가 아니면 더 사업성이 좋은 지역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좀 도움 되셨습니까? 예, 너무 든든합니다. 예, 아기는 나오셨어요? 예. 아, 축하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아기와 함께 한 2, 3년 정도 후에 이사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계획 세워보시고요.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이제 제가 좀 어머니랑 같이 해가지고 좀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거주한 데는 왕십리 뉴타운 살아요. 저희 센트럴스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2호선 그 앞에 있는 역 해가지고 출퇴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무래도 아무래도 저희 동네다 보니까, 네, 거기 저희 센트럴스 건너편에 보면은 좀 이렇게 거기 허름한 동네에 있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뭐 나 좋을 때마다 가가지고 부동산 돌아다니고 하는데 네, 이제
그쪽으로 좀 투자를 생각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거기는 좀 이렇게 덩어리가 큰 단독주택 네. 이런 것들은 많은데 솔직히 걔는 좀 투자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비싸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얼마 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네. 여기가 빌라예요. 네. 좀 오래된 빌라긴 한데 이게 한 20년 정도 됐고 매매가가 6억 2천만 원에 네. 아마 전세를 끼게 되면 한 3억 5천 정도 전세가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네. 예, 사이즈가 한 방 3칸 정도 되니까 좀 커가지고. 네.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쪽 부동산에서도 여기가 뭐 좀 개발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네. 아무래도 좀 그 투자해봐도 선택하기 전에 될지. 먼저 한번 상담 좀 받아보고 싶어서 전화 네. 한번 드렸습니다. 연락 잘 주셨습니다. 3억이라는 투자금으로 말씀 주신 이 센트라스 주변에 왕십리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정확한 상담 위해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 번지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예. 근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억의 투자 진행해봐도 괜찮을지 대표님께 여쭤보죠.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센트라스 여기 지금 왕십리 뉴타운이네요, 그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상강심리역 인근이면은 여기 지금 한시무학 아파트 아래쪽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쪽입니다. 그죠?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지금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네, 맞아요. 예, 노후도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근의 뭐 신당동 일대보다도 노후도가 훨씬 더 높은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신당동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 모아타운 지금 다 지정이 됐죠,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이 모아타운 지정된 지역보다도 여기가 노후도가 훨씬 높아요. 노후도가. 네. 그다음에 여기가 장점이 뭐냐면요. 우리 시청자님 혹시 그 역세권 개발 들어보셨어요?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역세권 개발은 역에서 1차 역세권이 역방정 350m 이내에 만약에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면 용적률은 지금 상암신역 같은데 용적률 500%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예. 예, 사업성이 어마어마해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러니까 이 역세권 개발이 사업성은 되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에 투자한 분들 입장에서 그쪽이 역세권 시프트로 가게 되면 시세 차익이 상당하거든요. 예. 근데 이 역세권 시프트로 갈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역세권 역방정 350m 이내 들어와야 되고요. 네. 두 번째, 노후도가 맞아야 돼요. 30년 된 이상 주택이 노후도 60% 이상 된 주택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통 2층 이하 건축물 있죠? 네. 우리가 보통 이런 지역 가면은 뭐 그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짜리도 있잖아요. 예, 네. 맞아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전 구역 중에 5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제 다가구라던가 다세대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은요. 제가 뭐 재작년인가 한번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끝에서 끝에까지가 여기에서 300m 이내예요. 네. 그러니까 1차 역세권에 들어오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노후도는요. 이쪽은 거의 한 70% 이상 나옵니다. 괜찮네요, 진짜. 예, 그 다음에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하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충분히 역세권 사업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예전에 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지역이고요. 네, 맞아요. 그거 예, 어머니가 여기가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 상항심리역이면 여기 상항심리역 바로 앞에 이게 거기 딱 들어가시면 상당히 노후됐잖아요, 그죠? 예. 예. 제가 한번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면 딱 보시면 여기가 역 바로 앞에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데 역 바로 앞에 상당히 노후됐잖아요, 그죠? 네. 예, 노후됐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노후도도 심하고 1차 역세권 역방정 350m 이내 들어오고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단점이 물건들이 별로 없어요. 빌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금이 너무 좀 센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고민도 그런데 되는데. 입지는 상당히 좋아요. 자, 그런데 그래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거죠. 내가 먼저 진입해 놓고 물건이 없는 지역이면 물건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금액이면 뭐 매수해 놓고 약간 기다려 보셔도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네, 네. 예전에는 이게 뭐 그렇게 많이 안 비쌌는데 네. 요즘에 뭐 가격이 좀 더 오른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은 그러면 다시 한번 저기 부동산이랑 한번 이야기를 한번 예, 제대로 그렇죠. 물건이 해봐야겠네요. 없는 그러면. 지역이라 물건이 예. 없는 지역이라 매수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가격은 조금 높더라도 희소성이 있는 지역이라 빨리 선점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아마 오늘 빠르게 좀 행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 오후 2시에도 진행됩니다. 방송 시간에 못다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소액 투자에 관한 계획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